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자, 저희 3프로 다이어리 올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세한 네. 내용 또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아주 큰 손님 모셨죠? 네. 우리 강창희 소장님 모실 텐데요. 네.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이 공식 직함이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냥 저희는 입에 그냥 소장님이 훨씬 더 익숙해서 건강하시죠? 네, 뭐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강창희 대표님이 정말 오랫동안 이 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야, 우리 이제 대표님 영상이 사실 저희 영상들 가운데 굉장히 아마 제가 기억에는 첫 번째 100만 조에 뭐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연령대별 정말 어떤 그러니까. 투자, 어떤 자산 관리로 내 자산들을 좀 지키면서 건강한 그러니까요. 투자 생활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위주로 해주실까요? 네. 예. 우리 제가 이제 우선 걱정이 네.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노후에 혼자 되는 게 사별을 하거나 그다음에 결혼 안 하고 나이 들거나 그다음에 이제 황혼이혼인데요. 네. 황혼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혼자 되게 되면은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 좋은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되고 네.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 시설로 가겠다. 아,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 자식들하고의 네. 관계를 그렇게 설정한다는 거죠. 뭐 이미 각오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되면은 어디서 이제 또 누구랑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저는 저 옛날에 회사에서 사내 결혼을 해가지고 7살 아래 된 아내가 사모님. 예. 네. 근데 남녀 평균 수명이 6년 정도고요. 네. 차이가. 차이가. 그러면은 아래가 7살 아래니까 13년은 아내가 더 혼자 사실 살아야 텐데.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웃나라 일본을 보니까 이 뭡니까 난이 몸이 불편하게졌을 때 어디 들어가서 돌봄을 받을 거냐, 누가 돌봐줄 거냐, 그걸 그 사람들은 개호라고 그러거든요. 네. 개호 대란, 개호 난민 이런 게 지금 일본에서 난리거든요. 개호 난민. 예, 개호 대란.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그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노령기에 들어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벽에 직접에 있어서 아직 실감을 못 하는데 네. 예, 한 20년 앞서가는 일본을 보니까 그러기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일본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재작년에 742만 명이고 전체 노인의 20%인데요. 우리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뭐 197만 명인데 왜냐하면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4배고 그렇죠. 노인 비율이 일본이 많죠. 거의 2배쯤 되니까 그런데 퍼센트로는 우리가 21%니까 벌써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서 살 것이며 나중에 누가 돌봐줄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이 노후를 걱정하면 참 갑갑하다. 예. 하루하루 대응하기도 바쁜데 언제 내가 그런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노후가. 네. 뭐 완벽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네. 어쨌든 준비된 노후의 그림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니까요.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노인들에게 예. 매달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후 자금 몇 억이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되게 물어보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소액씩 붙더라도 오래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0대, 40대 이런 그 젊은 분들이 이거를 미리 깨닫고 미리미리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도록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다. 완벽한 노후 대비 그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대개 이제 이런 질문들을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몇 억이 있어가지고 뭐 집은 몇 평 정도 있으면 완벽한 노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다른 돈이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개 이런 제 노후 설계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 퇴직 직전에 있거나 퇴직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30대, 40대 이런 분들도 많이 듣습니다. 청강을 하러 오는 분들이. 예,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제가 금년에 34살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글이 올려가지고 요즘은 30대, 40대 이런 분들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듣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 20대가 그럼 할 일이 뭐냐? 삼층연금 가입하는 거고 그게 노후 준비고요. 삼중연금. 예, 삼층연금, 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하는 게 그게 노후 준비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퇴직 지금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51.8세라는 그 발표가 있어요. 5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 하고 살 건가? 퇴직 후에도 돈이 되는 일이든 예. 아니면은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딱 돼서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젊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제 경험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찍 그 일본에서 일을 하고 근무하면서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서가는 일본의 모습을 미리 보고 아, 저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걸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76세인데 지금 제 나이 되면은 아,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걸 했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데 그때 깨달아야 늦거든요. 저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젊은 나이에 제가 옛날에 간접 경험을 한 것처럼 젊은 분들이 미리 간접 경험을 하고 아, 몇억 원의 돈이 아니고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30년, 40년 퇴직하고도 뭔가 일이 해야 되구나. 노후의 3대 불안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네. 셋째가 외로움인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이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현역이면 뭐 사실 가장 좋죠. 계속해서 뭐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그게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계속해서 수입원이 있다면 뭐 네. 그거야말로 정말 최고의.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 경우는 아닐 테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이제 많은 경우가 아니고 네. 그거를 미리 생각해서 네. 젊을 때부터 이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다들 생각을 퇴직 직전이나 직후에 그때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할 그렇더라고요. 일도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저 같은 이제- 경우도 제가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20대 30대 나이에 그런 고령 사회를 간접 경험으로 미리 보고 아 나이가 들어도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일이라는 게 폼나고 권한이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네. 저런 식의 약간의 허드렛 일 같은 것도 해야 되는구나. 음. 요즘 일본에서 퇴직자들이 하는 일의 1번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인데 아파트 관리인 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50대 1이거든요. 네. 일본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가장 바람직한 거는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 하지 않으려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면은 미리미리 생각하고 남과 다른 방법으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40대 50대에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그때 투자 교육이라는 거를 미리미리 한번 생각하고 준비한 거가 지금 도움이 되는 것처럼 자기 일을 하면서 젊은 세대와 이렇게 경쟁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최고고 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준비 못했으면은 체면을 내려놓고 일본처럼 뭐 아파트 관리인이 50대 1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일을 찾는 거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젊을 때부터 나이 들었을 때 이후에 일 찾아서 네. 우리가 계속 만들면 그 일자리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라면 사실 문제가 별로 없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진 일자리라는 게 있고 네. 그 자리에 어떻게든 나이가
있어도 이제 그 경쟁력을 어떻게든 찾아서 거기 들어가야 하는 문제라면 네. 그거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준비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그 자산운용사에서 그 펀드 운용하는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네. 이 자산운용업이 성공하는 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 이런 걸 계속하면 안 되는구나. 네. 원칙을 지키는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네.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깨달았기 때문에 창직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지금까지 하던 일과 차별화된 일. 왜냐하면 직업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진짜 그 말씀은 뼈 아픈 얘기신 것 같아요. 저희 동기생들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명퇴 그 56세 되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소주 한 잔씩 사주면은 후회를 엄청 하는 거예요. 강창희 소장님 말씀을 미리미리 좀 들었고 준비를 해놨으면 될 텐데 바빠서요. 그리고 자기는 60세 이상 다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50대 중반에 끝내게 되니까 그래서 핵심은 그거군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라. 네. 우리는 재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 연초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부부가 월 적정 생활비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요. 서울의 경우에 부부가 33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으로 보면 277만 원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 저는 330만 원으로 서울에서 할 수 있겠는가? 특히 금년에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생각하면 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일단 받을 수 있게 해놓고 거기서 더 좋은 그러니까 좋은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은 돈을 더 많이 미리 벌어놔야 된다거나 뭐 그래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최소 생활비는 확보해놓고 연금 수입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다들 뭐냐면 재테크, 돈 버는 능력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선진국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노력은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됐다. 그러면 그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이 그게 경제적 자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항상 우리한테 하는 말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이 너무나 열심인데 네네. 맞춰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맞춰 살면 자기가 막 이렇게 무너진 것 같고, 그렇지. 내가 너무 막 자존감 막 상하고 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그 생활비라는 게 뭐 무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는데 그거에 맞춰 사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저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얼마든지 제가 한 기본적인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정도의 생활비만 받을 수 있다면은 자기 노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봐요. 일도 안 그러니까 되는. 우리는 근데 너무 이 재산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거주용 부동산 있잖아요. 네. 집 몇 평이냐, 예. 동네 어디냐, 예. 그죠? 예. 그런 근데 저는 저 대표님 말씀에 제일 인상 깊은 게 큰 집 지니고 있어봐야 사이에 안 온다.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집에 돈을 너무 들여놓는 게 문제고요. 소위 좀 쌍스럽게 말하면 처바른다고 그러잖아요. 처벌. 예. 그러니까 돈에 너무 돈만 집에 하는 것도 있고 집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80% 정도가 부동산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재산이 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일본의 이제 과거 지나간 상황을 제가 열심히 보면은 우리도 돌아가는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그럼 20년, 30년 후에 내 노후에 혹시 일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대가 되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 첫째, 구조조정이 뭐냐면 우리 가계 부채가 많잖아요. 일본은 퇴직할 때 보면 빚이 가계 부채가 거의 없어요. 저주객분지 부채 비율을 보면 퇴직하면 평균 4% 정도밖에 안 남아요. 퇴직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의 저주객분지 부채가 절반이 남아요. 우리나라 재산이 연령대별로 제일 많을 때가 50대거든요.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이 통계청 발표만 봐도 1억 800이라고 하더라고요.
없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있는 사람 보면 몇 억씩 꼭 있거든요. 그럴 때 혹시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죠. 제 일본 친구 1984년에 1억 2천 주고 산 집이 28평짜리인데 지금 3억 6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이거든요. 그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왜냐?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이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1억 8백 평균 부채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 더 많고. 네. 그때 혹시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하우스 부어 주택 비공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라는 거지 부동산이 나쁘다 뭐 꼭 그 얘기는 아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불안감 같은 게 그런 학습 효과, 그러니까 집은 적어도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50년 혹은 뭐 네. 짧게 잡아도 30년 이상의 역사를 보면 뭐 부침은 늘 있었으나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올랐던 안정적으로 올랐던 거는 부동산 말고 또 뭐 있나. 그러니까 1980년대 제가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예. 그때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라고 난리였거든요. 예. 우리보다 더 했어요. 예. 딱 우리 지난 코로나 사태와 비슷한 건데 예. 그때 일본의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이 선진국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프라자 합의라고 해서 엔화값을 더블로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그 돈이 기업은 땅 산다고 날리고 개인들은 집 못 사면 큰일 난다고 날리고 그 후유증을 갖다가 20년 했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 금리 1%도 떨어져 돈 많이 풀어 그 돈이 집값 올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은 미리 각오를 하고 알고 해야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50대 60대가 되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오르든 떨어지든 그리고 가계 부채는 줄이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뭐냐면 집값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3층 3중 예, 뭐 연금 같은 네. 경우가 네. 뭐 약간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네. 우리 소장님 세대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입 조건과 그때는 연금도 없었죠. 뭐. 그러니까 네. 지금 처음 아마 연금 네. 국민연금 세대실 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조건은 너무 좋았잖아요, 사실. 네. 네. 근데 지금은 매우 안 좋아졌고 심지어 몇 년 후 혹은 더 세월이 지나가면 훨씬 더 안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가입하는 사람들은 네. 예전에 가입한 분들이 받는 그 연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네. 그 국민연금이만 비교하면 그렇게 되지만은 네. 삼성연금이라는 게 국민연금으로는 전체 보면 40% 정도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네. 그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연금으로 기본에 한 40% 마련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으로 한 또 30% 네네. 개인연금으로 또 나머지 그러니까 삼청연금이 들어야 되니까 그거고 음. 또 안 되면 주택연금 있잖아요. 네. 9억 원짜리 주택 있으면은 70부터 이제 받는다고 하면은 부부가 그 270만 원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주택을 이렇게 마이너스 모기지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뭐 영모기지 같은 거. 영모기지로. 네네네. 그렇게 하면 뭐 그런 거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혹시 주택값이 떨어지더라도 네. 그거에 대한 대치가 되는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남으면은 뭐 상속이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연금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느껴야 되는 거죠. 네. 그 3층이 그러면 국민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예. 뭐 각자 뭐 어디 돈 내서 개인연금은 각자 저기서 예를 들어서 IRP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예, 네네네. 그런 게 그러고 그다음에 금융회사에서 요즘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금저축 그런 게 개인연금이죠. 네네네. 네. 그런 걸로 이렇게 모아서 근데 또 우리 네. 퇴직연금이나 또 이게 들어가 보면 네.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지금 수익률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다들 뭐냐면 국민연금에 대한 아니요 퇴직연금에 대한 주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이 내 노후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회사 들어갈 때부터 이 회사는 연금제도가 있는가, 내가 내면 얼마쯤 회사가 내주는가 이걸 다 미리 조사해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퇴직할 때까지도 내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혹시 퇴직연금이면은 이게 DC형인지 DB형인지 제가요 방송 같은 데 가끔 가면 가끔 MC분들한테 퇴직금이에요 퇴직연금이에요 DC형이에요 DB형이에요 몰라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기 소중한 돈인데.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피델리티라는 자산운용사가 전체 미국 연금 자산운용의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만 해도 한 400만 명 정도가 퇴직연금 100만 장자, 100만 달러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5배를 하게 되면 뭡니까?
40만 정도 되나?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 4, 5, 20 예. 정도는 100만 달러 이상을 받는다거든요. 예. 그게 뭐냐? 회사 입사와 동시에 그거를 주인의식 갖고 수익 낼 노력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개인이 거기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자산 운용에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식 투자, 펀드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회사 취직해가지고요. 퇴직연금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DC 형이 자기가 운용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 따로 관심도 안 갖고 돈 꿔가지고 재테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게 참 문제예요. 예. 퇴직연금은 방치해놓고서 신경도 안 쓰고. 퇴직연금은 1% 2%로 운용하고 예. 있고 예. 대출을 10%로 받아서 주식을 해요. 예.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의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퇴직연금 그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뭐냐면 무관심층을 없애는 게 일본의 저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예. 올해는 그렇고 내년 1월부터 예. 퇴직연금의 주인 의식을 갖자라는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소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산 증인이시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그 교보증권 또 네. 퇴직연금인가요? 네. 교보생명인가? 하여튼 거기 교보생명. 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 또 커피 이벤트가 아마 이번 주까지인가 그럴 테니까 3,000잔. 예, 거기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그래서 토스뱅크하고도 네. 연금저축투자 컨텐츠를 강창희 소장님하고 아, 녹화를 해서 네네네네. 저희가 12월 16일 날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올해 가기 전에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네. 주식을 종목을 꼽아주고 뭐 이런 것도 뭐 잘 맞추면 좋겠지. 근데 노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너무 미루다 보니까 저희 동기생들이 대부분 다 지금 그 경우거든요. 너무 후회하고 조직이 다 해줄 줄 알았대요. 근데 나가니까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현직을 벗어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를 막 해요. 퇴직연금 넣어주는 회사 자체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그러네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그런 그 의무는 아닌가 보죠, 퇴직연금. 우리는 의무니까 예. 의무예요? 예, 기업들이? 예. 다 넣어줘요. 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넣고 있어요. 우리 회사도. 근데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면 기본적으로는 다 퇴직연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4대 보험 되면 다 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너무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내가 네, 직접 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네.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 관심 좀 많이 가져라. 그렇죠. 네. 주인의식이 야, 저기 저 마법솜님 보세요. 네. 퇴직연금 수익률 20%네요. 하하하. 저분은 성공하신 거죠. 네. 마이너스 8%도 계시던데 여기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과거 10년 평균이 8%고요. 일본이 4%고요. 네. 우리나라가 2% 정도예요. 예금만 하니까 그렇죠. 예. 퇴직연금이 30년을 8%씩 운영하는 사람과 2%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래도 복리의 마법이 또 있잖아요. 내가 저도 있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갖고 계속 퇴직연금 넣어줬어. 관심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또 장이 시작해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네. 우리 소장님과는 그러면 녹화해가지고 퇴직연금 혹은 뭐 연금 관련된 이 노후 생활.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저희가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함께 예, 해주신 감사합니다. 강창희 네.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네, 주말 앞두고 있고요. 대신 이번 주 금토일은 엄청 추운 모양입니다. 네. 걱정이네. 여러분. 야, 운동이 있는데 아유 하지 마세요. 예. 해야지 그래도. 이 겨울 하신다고요? 이 온도에? 네, 다치지 마시고 할 거야. 주말에 건강하게 넘기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장 환율은 다시 이제 정상을 좀 찾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상이 아니라 잘못된 것 같아 그게. 아까 저희가. 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네. 같고요. 여러분 날씨가 추운 만큼 우리 자립 청소년들을 좀 돕는 3% 다이어리. 훈훈한 떡상 다이어리. 꼭 한 부씩, 네. 두 부씩 사셔서 예. 선물도 좀 해주시고 좋겠습니다. 네, 영상 아래 링크도 있고 네이버에서 그냥 3% 다이어리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자,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